안녕하세요. 호두알미와 그린얼미의 그림책 수다방. 그때그때 다른 느낌, 다른 생각. 우리 모두 그림책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꽃피는 봄이 왔지만 나라도 어지럽고 산불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마음이 그리 즐겁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라도 안정되고 큰 비가 와서 불길도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어떤 그림책을 나눌지 궁금하시죠?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버스커의 벚꽃 엔딩. 오늘 그림책 제목은 엉터리 집배원입니다. 아니, 엉터리라면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아니 집배원이 엉터리라니.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기 책 표지에 보면 이제 뒷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엉터리 집배원이 까막눈 할멈에게 전해준 세상 가장 특별한 편지래요. 그 특별한 편지인 거 보니까 그렇게 엉터리만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의의 엉터리인가 본데요. 보면 이래요. 편지로 온갖 소식을 전하던 시절부터 그 자리를 전화와 문자가 대신하고 있는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소식을 전해온 집배원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는 까막눈 할멈에게 편지를 줄 때만큼은 엉터리 집배원이 됩니다. 이젠 잊혀가는 편지 속의 애틋한 사연들. 엉터리 집배원의 편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아주 궁금하시죠? 네, 궁금한데요. 네. 겉표지를 보면 집배원이 자전거에다가 이제 편지를 가득 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전거 바퀴 자국을 내면서 가고 있는 그림과 함께 이제 벚꽃이 휘날리고 있어요. 와. 예. 벚꽃이 휘날리는 건 좋은데, 예. 그 할머니의 예. 그 웅크리고 계신 그죠. 그 모습은 참 서글프네요. 예. 그 뒤편에는 그림이 이렇게 왜 담장도 이제 뭐 블로크, 우리가 브로커라고 그랬는데 브로커가 한두 개쯤 이렇게 부서져 있고, 이제 철 대문도 지 사가가지고 여기저기가 이제 부러져 있고, 또 색깔도 변하고. 색깔도 변하고. 그런데 할머니가 벚꽃은 휘날리고 있는데 거기에 패딩 잠바를 입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습은 조금 서글프기도 해요. 네, 할머니는 아직 겨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만날 때만 그렇게 엉터리가 된다고 하니까 어떤 엉터리 집배원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혹시 그린 할머니는 펜팔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펜팔? 펜팔을 해봤죠. 예. 옛날에는 네. 군인 아저씨한테 펜팔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군인 아저씨한테. 저는 그거는 윗문 편지였잖아요. 위문 편지 아니고요. 학교에서. 아니, 학교 말고 그냥 친구들하고 아는 언니 소개로 그런 펜팔을 잠깐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그 군인 아저씨한테 쓰는 위문 편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쓰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그래가지고 뭐 한 장을 꽉 채워야 되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군인 아저씨한테 그때는 답장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가면 너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렇죠. 낯선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그 뭐 답장을 다시 해줘야지 되는데 불구하고 저는 답장을 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편지, 어릴 때의 기억이,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때쯤에 중학생 때인가 아마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학생중앙 이런 잡지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펜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사는 누구 이제 이름도 나오고 나이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엔 순진하니까 그런 거를 다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호주에 사는 이제 어쩐 나이대가 비슷한 그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 펜팔이지 그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걔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왔는데 내가 내 이름을 쓰지 않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이민형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형이라는 이름으로다가 펜팔을 이제 했는데 그 애는 뭐 한국에 살다가 호주에 이제 가족이 이민을 가는 바람에 갔고 이제 그런 이야기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그러다가 이제 말았어요. 그게 처음 시도했던 펜팔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흐지부지 이제 끝났어요. 저는 제가 그 외국 친구한테 해보지는 않고 저희 딸한테 그걸 시도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딸도 몇 번 편지가 오가고 끝난 것 같아요. 하나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응. 일본 그 무렵에 일본에도 하나 있어서 일본에. 그러면 두 친구한테 하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얘는 한국 사람이었고 걔는 진짜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말이니까 그걸 걔도 영어로 하고 나도 영어로 그 말도 안 되는 거 조합을 해가지고 그때는 영문 편지 쓰기 이런 책이 있었어요. 네. 그런 책을 사다 거기다가 이제 조합을 해서 막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걔 역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뭐 자기 사진도 보내고 이렇게 해다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뭐가 끊겼던 것 같아요. 그게 두 개가 있네. 용감하신데요. 외국 친구들하고. 그래도 군인 아저씨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 느낌에 괜히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무서운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학교로 와서 그 편지가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집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이제 그때는 학교에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단체로. 처음에는. 뭐 파장초등학교 뭐 몇 학년 몇 반 누구 이렇게 갔는데 집으로 온다고 생각하니까 집이 그래서 뭐 제대를 하면 보고 싶다도 이러니까 갑자기 무서웠던 거지. 집으로 찾아올까 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림에 보면 이제 첫 장면에 봄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 사이로 자전거가 가고 있다.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가 자전거를 이제 열심히 페달을 굴리며 가고 있어요. 그 낡은 자전거가 사람처럼 나이를 먹는다면 30살쯤 되었을 거다. 이런 거 보니까 이 아저씨도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산등성이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자전거는 주인이 페달을 밟는 대로 큰 길이나 골목길이나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식구가 많은 집이나 적은 집이나 동네 구석구석 안 다닌 곳이 없다. 다 아저씨가 지나간 길마다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러게요. 네. 진짜 온 동네 소식을 다 아는 분이잖아요. 유일하게. 네, 맞아요. 자전거가 이르는 곳이면 바퀴 자국처럼 소식을 찍고 간다. 기쁜 소식. 장터 아줌의 둘째 딸이 시집을 간다는구먼. 청첩장이고 슬픈 소식. 버드실 박영감이 돌아가셨대. 부고장. 싱거운 소식. 군청 문화원 주최. 노인의 건강 관리 강연. 안내장. 이렇게 다양한 편지들이 이제
이 우체부 아저씨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체부 아저씨 뒤를 따라서 편지를 입에 문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죠. 네, 비둘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사회책에 보면은 그 우체국 그림에 나왔던 로고. 네, 로고예요. 네. 네, 그래서 얘네가 편지를 하나씩 물고 아저씨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전에 많고 많던 애틋한 사연의 편지는 사라져간다. 전화나 문자하면 되지. 편지는 귀찮게. 어쩌면 집배원조차 오래전 옛 이야기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진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요즘에 우리들은 이런 손편지보다는 이메일, 주로 이메일 아니면 뭐 카톡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짜 집배원 아저씨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즘엔 집배원 아저씨와 함께 택배, 우체국 택배. 그러니까 택배를 많이 하시지 네. 우편물은 그다지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집배원 아저씨들한테 오는 게 주로 뭐가 있나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뭔 고지서. 그리고 이제 그렇죠. 고지서도 요즘에는 그 모바일로 오잖아요. 그리고 선거철 되면은 홍보물 같은 거. 홍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요새는 이제 우체부 아저씨가 전달하는 그런 거예요. 산 꼭대기 한 등성이쯤에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그 뒷 표지에서 봤던 할머니 집 같아요. 네. 네. 동네에 꼭두마리 낮은 산 자락에 기대어 병든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잠든 집이 하나 있다. 할머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어니언스의 편지 듣고 궁금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다음 장면에 보면은 집이 다 이제 그 허물어져 가는 듯한 그런 모양의 집이 있고 빨래도 뭐 수건 하나 또 위에 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런 집이 나와요. 그런데요, 선생님, 그 빨래만 없으면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신발도 여기 있잖아요. 아, 신발도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글이 써 있어요. 한때는 빛이 났을 녹슨 대문이 늘 반쯤 열린 집. 사람의 흔적보다 자풀이 더 많은 그 집엔 고목같이 늙은 할멈이 산다.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이 집처럼 이렇게 생겼다면 할머니가 많이 늙으시고 그리고 모양새도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뒷장 넘겨볼게요. 네. 할머니가 이게 우리가 보면 왜 뷰 맛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바깥으로 보여지는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데 이 할머니의 모습만 아니라면 그 뒤에 보여지는 그런 풍경이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런 그림일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그 왁구라고 그러나 그거를 잡고 그 꽃무늬가 있는 다 낡은 회색깔의 티셔츠와 허리가 다 늘어난 어떤 몸빼 같은 바지를 입고 머리가 하얗고 등이 굽은 할머니가 그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아름답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쓸쓸한 느낌, 외로운 느낌, 그리고 나이가 우리가 들면서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럽다라는 얘기 종종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 더 서글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할멈은 늘 산만 보며 산다. 그 산 등성이로 가끔 비행기가 넘나들곤 한다. 이 할머니가 보는 건 비행기. 아, 그러면
혹시 자녀가 먼 비행기 타고 가야 된 그런 먼 곳에 사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비행기가 오가는 하늘길 너머 어느 낯선 외국 도시에 아들은 대형 텔레비전을 보며 산다. 화면 속에 가끔 고향의 산천을 닮은 풍경이 비치기도 한다. 똑같이 혼자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아들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그 할머니는 그 비행기를 타고 아들이 올 날 비행기에 아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아들은 엄마가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그런 거 과연 생각을 할까? 그냥 텔레비전에 나온 자기가 살던 고향과 비슷한 거 나오면 그런가 보다. 그렇죠. 젊은이들은 그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여기도 좀 쓸쓸해 보이기는 하지만 할머니 쪽에,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할머니 쪽에 더 눈이 가는 것 같아. 예.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엑스마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나 봐요. 네.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가 이제 바퀴가 대문 밖으로 뒤만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아저씨는 편지를 전해주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와요. 할머니 이빨도 다 빠졌어요. 외국의 아들에게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는 때면 그는 엉터리 집배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그 집배원 아저씨가 왜 엉터리가 되어야 될까요? 그러게요. 혹시 아들이 엄마한테 카드 보내는 걸 잊어버리나요? 그러게요. 여기 보면 할멈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카드에서 귀신같이 글자를 찾아낸다. 어이, 집배원 양반! 여기 뭐라고 적혀 있구먼. 한번 읽어봐 주시구랴. 이렇게. 할머니가 까막눈이라 편지를 읽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마 대신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를 읽어주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네. 아니 그냥 읽어주면 되지 왜 엉터리 집배원이 되는지 그게 그렇죠. 되게 그게 궁금하죠. 의문점인데요. 네. 까막눈이라면 누군가 대신 읽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이유가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은 우리가 적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그것만 적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뭐 크리스마스 뭐 성탄 축하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그냥 우리가 한글로 해도 돼. 그런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아드님이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요. 그럼 집배원 아저씨의 그거는 그냥 아저씨가 하는 말씀 같은데요.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할머니의 표정이 바뀌는 거 봐요. 와, 진짜. 네. 할멈은 금세 얼굴이 밝아진다. 그래. 우리 아들이 원래 효자야. 이렇게. 엄마 마음은 그냥 내 자식이 효자이길 바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어쨌든 간에 할머니의 마음을 아마 알기 때문에 할머니의 아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 우체부 아저씨는.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들이 원하는 게 진짜 물질적으로 커다란 뭐가 아닌 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다 말을 이렇게 덧붙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엉터리 집배원인가 봐요. 그런 거 같으네요. 편지를 제대로 못 읽은 거잖아요. 못 읽은 게 아니라 보태서 꾸민 거니까. 거짓말 시킨 거죠. 외국에서 오는 크리스마스 카드는 할멈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1년치 양식이다. 올해는 그마저도 오지 않았다. 그럼 할머니 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진짜 할머니는 아들이 살아있구나 잘 있구나 그걸로 그냥 그 안부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살고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다 또 1년을 살고 우리도 뭐 어떤 이벤트 같은 거 하나 뭐 어딜 놀러 갔다 왔다든가 이러면 그 놀러 갔다 온 그날 하루에 힐링한 것으로 인해서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데 이 할머니는 그 아들의 편지가 1년을 사는 그런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지 않았대요. 할머니 마음이 과연 어떨까? 할머니가 많이 안타깝네요. 김정우의 기다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호두알미와 그린알미 그림책 수다방입니다.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네.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지 않았고 할머니는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눈이 오는 장면 같아요. 네. 눈이 오는데 이래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편지가 올 때까지 이러고 있지 않을까. 그러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할머니가 이러고 있을 거를 알았는지 어쨌든 간에 깊은 실망감으로 허기진 할멈에게 뒤늦게 카드가 배달되었다. 다행이죠. 다행이네요. 네. 꽃무늬 봉투에 예전과 달리 글자도 빼곡하대요. 와, 아들이 웬일이야. 그러게. 늘 그렇듯 그가 엉터리로 읽어준 카드를 할멈은 만나게 받아먹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과 다르게 꽃무늬 봉투야. 글자도 빼곡해. 그렇다면 아들이 보낸 편지는 아니지 않을까? 예,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는 어쨌든 간에 만나게 받아먹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편지 글씨도 보니까 아들이 보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표도 외국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한테는 그냥 우리나라 우표, 네. 한글이라도 네. 아들한테 온 줄 알고 네. 그냥 좋은 약이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체부 아저씨는 네. 할머니한테 편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대문을 나서던 그가 걸음을 멈칫거리다가 돌아섰다. 아 참 할머니 여기 선물도 있는데 깜빡할 뻔했네요. 할멈은 좋아서 연신 싱글벙글하면서도 아이처럼 투정을 부렸다. 양말이네. 난 알록달록한 게 좋은데 꼭 남자 양말 같이 생겼어. 그도 그럴 것이 양발은 유난히 크고 투박했다. 아마 외국은 이런 게 유행인가 보죠 뭐. 그런가? 암튼 좋네 좋아. 이 투박한 양발을 받아든 할머니는 입이 한방만해졌고 눈 부세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세상 남부를 게 없는 행복한 모습인 거죠. 그 앞장에 보면 쭈그리고 눈 오는데 앉아있던 그런 모습은 언제 그러고 있었냐. 그렇지. 이 할멈은 아마 또 1년을 행복하게 살 양식이네요. 엉터리 집배원이 전해준 만난
그 편지 덕분에 또 1년을 잘 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엉터리 집 빼온 노릇은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이듬해 봄 낡은 자전거 바퀴가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슬픈 소식을 전했다. 꼭두마리 집 할멈이 세상을 떠났다는군. 허구한 날 아들만 기다리더니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가시기 전에 엉터리 집배원이 전해준 그 편지 덕분에 아마 행복하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행복하게 눈을 감으셨겠네요. 예, 맞아요. 보통 왜 기다리던 사람이 오지 않고 뭐 연락이 없고 그러면은 왜 노인분들이 막 숨이 이제 막 이렇게 진짜 넘어갈 듯 하면서 숨이 넘어가지 않고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할머니는 뒤늦게 크리스마스 때는 아니었지만 그 받은 편지 덕분에 아마 행복하게 눈을 감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행복하게 눈을 감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죽을 때도 정말 잘 죽어야 되고 죽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 내가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받을 게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네. 그거 생각나세요? 얼마 전 어떤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죽음에 대한 체험을 좀 했잖아요. 아, 맞아요. 나의 장례식. 나의 장례식에 어떤 사람이 왔으며 내가 죽어 있는 나를 바라보고 관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 그때 그 관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누워 있었는지 그런 거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할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그 할머니가 만약에 그 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굉장히 편안한 모습이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우리도 이제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해가지고 그때에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또 내 장례식에 와 있는 친구 아니면은 자녀들 내 장례식에 참여한 그들은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떻게 해주었을지 그 생각나세요? 생각나요. 네, 그게 우연히 있잖아요. 제가 2월? 네. 그러니까 학교 저희가 틈새 돌봄을 했잖아요. 네.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그 2달 동안 그 긴장이 되게 컸었나 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서 동시에 느껴지는 게 내가 진짜 힘들게 일을 했다는 느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허탈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진짜 딱 2번째 느끼는 거였어요. 그게. 근데 첫 번째 저희 딸한테 얘기했다가 딸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표현을 안 했죠.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딱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관에 있는 제 얼굴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얼굴일 것 같고 그 장례식장에 온 가족이나 친구들 그래 참
쟤는 잘 살았어, 잘했어.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보내줬을 것 같은 그 분위기가 그랬을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럼 호두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들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서 얘네들이 다 클 때까지 최소한 20살이 넘을 때까지 20살만 되면 이제 성인이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살아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하고 이제 막 다 30이 넘고 이러니까 얘네들도 한 가정에 가장이 된 애도 있고 또 다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더 이상 뭘 누구를 보살필 그런 저기도 없고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한번 얘기했다가 딸내미한테 혼나지.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고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사실 진짜지. 그냥 그렇게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그게 아쉬울 거는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도 저는 그 이제 죽어 있는 그 내 모습 또 영정 사진에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응?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도 잘 살아 응?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손주가 하나 최근에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손주가 우리 할머니는 참 이야기도 재밌게 해줬는데 이제 이렇게 예? 그래서 할머니 정말 자상한 할머니였어. 할머니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할머니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녀들이 이제 친구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 나이가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친구 뭐 제일 마지막에 가시려고? 그래서 친구들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자녀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엄마 참 열심히 잘 살았는데, 응?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바람 사항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 모습을 이제 이렇게 바라봤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내 입장에서 좋게만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제 짝지였던 분이 네. 내 관점에서 나를 다 좋게만 평가하는 것 같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내 단점은 보이나요? 내 장점만 보이지? 그래서 그냥 제가 웃고만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눈을 감고 그 상상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었고 우리가 막 불만이 많고 막 왜 지금 데려가는 거야? 지금 더 할 일도 많고 막 이렇다면은 그 죽은 모습도 욕심이 막 더럭더럭한 모습으로 누워 있지 않을까? 저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거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 같은 경우도 아들한테 1년 양식이 되는 아주 이번에는 꽃도 그려져 있고 막 선물까지 받았어요. 그럼 편안하게 진짜 갔을 것 같다는 느낌. 이게 여기 보여지는 그 환한 모습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으로 눈을 감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한테 온 카드와 선물 받았잖아요. 예. 그 기분으로 최정한의 편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네. 기다리던 아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보고장 받고 온 거네요. 그럼. 네.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비행기를 타고 할멈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왔다.
할멈이 늘 보던 산 허리에 무덤이 하나 새로 생겼다. 할머니 무덤이에요. 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전거 바퀴가 동네를 누비고 다닐 때 집 앞에서 아들과 우연히 마주쳤다. 할멈이 남긴 옷가지와 물건을 태우는 중이었다. 저 집배원 아저씨 잠깐만요.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지고 나왔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이런 게 나와서요. 아들이 꽃무늬 봉투를 그에게 내밀었다. 천에 고이 싸서 잘 보관해 놓았기에 뭔가 했더니 아저씨 거 맞죠? 이게 왜 어머니한테 있는 건지. 그는 대답 대신 알듯 말듯 희미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그것은 지난 겨울 딸아이가 보낸 연하장이었다. 물론 연하장과 함께 배달된 선물. 유난히 발이 커서 식구들 사이에 왕발로 통하는 그를 위해 딸아이가 준비한 양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린 할머니는 여기 그 아들이 그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천에 고이 싸서 잘 보관해 놓았다고 하는 꽃무늬 봉투에 들은 네. 그 봉투를 이거 아저씨 거 같다고 하면서 이게 왜 여기 도대체 들어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아들은 아저씨가 그 엉터리 집배원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만 되면 엉터리 집배원이 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챈 건지? 눈치를 챈 거가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왜 어머니한테 있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어봐야죠. 이게 왜 어머니한테 있는지 이유를 아세요? 물어봐야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우체부 아저씨가 그는 대답 대신 알듯 말듯 희미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깨우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게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아들한테 오는 엽서 한 장으로 대단한 이야기가 적힌 것도 아닌 그런 엽서 하나로 1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택배가 아니라 우체부 아저씨는 늘 이 할머니를 봐왔잖아. 그렇죠. 그런데 아들한테 안 와, 편지가. 그리고 할머니는 눈 오는데 바깥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려. 그리고 이 편지 한 장이 그 할머니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 우체부 아저씨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 딸이 보내준 꽃무늬 봉투에 예쁘게 써서 보내준 편지를 대신 할머니한테 주고 그리고 양말은 자기가 신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서 나가다가 이왕이면 더 큰 선물을 조금 늦었으니까 선물까지 온 것처럼 하면서 자기 딸이 사준 양발인데 그것까지 내주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양발이 만약에 같이 쌓여져 있었다면 의아해했을 수도 있을 텐데 양발은 아마 할머니가 신지 않았나. 그러니까 편지만 곱게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 우체부 아저씨 거 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왜 그게 도대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데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그 세대 차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게 세대 차이일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 못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맞아요. 근데 그 나이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지금 바라보는 게 아들 입장에서 엄마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엄마 입장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아차 엄마가 그렇게 내 편지를 기다릴 때 우체부 아저씨가 그 역할을 해줬구나 하고 그때라도 느끼지 않을까요? 바로는 맞아요. 못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항상 이제 뭐 엄마하고 투닥거릴 때 네가 내 나이 돼봐라. 또 우리 할머니가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는 게 그 나이가 되니까 진짜 우리 이 엄마가 티격태격하면서 했을 때 그때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그 나이가 돼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네요.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써 있어요. 봄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엉터리 집배원이 아니었다. 엉터리 집배원 어떠셨나요? 아주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호두 할머니는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엉터리 집배원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네요. 네. 김묘주의 택배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